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87년생 토끼띠 2021년에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87년생 토끼띠는 2020년 현재 34살이고요. 21년이 되면 35살이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중반기를 달려가다 보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취업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직장의 이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될 나이가 되면서 또 결혼도 굉장히 많이 할 나이가 되는 겁니다. 자, 토끼띠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남자의 토끼띠라면 1순위 여자 배우자띠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라면 1순위가 될 수 있고요. 남자 토끼띠한테 2순위의 배우자띠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라면 2순위 정도의 배우자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자 토끼띠라면 남자의 1순위 띠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 또 2순위 남자의 띠는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인연, 서로 궁합에 맞는 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1순위와 2순위에 맞들지 않을 경우에는 인연이 많이 멀어지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87년 토끼띠한테 2021년이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함정을 조심해라. 또 하나는 인생을 뭔가 새롭게 만들고 변화보다는 어떤 안정을 취하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처음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대에는요, 어느 정도 안정권 있는 생활을 할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년, 즉 2021년에 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너의 안정에 어떤 혼란을 주게 가는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안정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너의 생활 자체를 흔들고 유혹하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게 되는 각종 일들의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즉 안정된 길을 가는 사람한테 뭔가 혼란을 가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또 심리 상태도 그런 거에 자꾸 관심이 가는 것이 2021년에 주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기보다는 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2021년에는요. 그래서 2021년에 새롭게 결정되는 거, 변화를 주는 거는 기회보다는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가고 있던 길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인생의 함정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이 순탄하게 가고 있다가도요, 이런 일을 만나면 여기서 가지를 쳐갖고 목적지는 여기인데 일로 어디로 빠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처음에 맺었던, 그러니까 처음이라 해서 2019년, 20년에 생각했던 그대로를 21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21년에 흔들리는 건 이 목표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가면서 인생을 조금 낭비하게 만들고 가치 떨어지게 만들고 내 목표를 흐릿하게 만드는 하나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함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준다는 것은 2019년, 20년 또는 그 전에 있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삶의 모양을 바꾸는 걸 변화라고 했을 때 이 변화보다는 바꾸지 않는 것, 즉 안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 함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87년 토끼띠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대운과 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으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87년 토끼띠인데 아주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줄 일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권하는 게 뭐냐면 사주를 잘 보는 사람한테 가서 한 번쯤 상담을 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한 번의 선택의 잘못이 몇 년 동안 공들이는 것들이 한 번 날아가게 할 수 있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함정은요, 확신에서 나옵니다. 더 잘 된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고 확실하다고 느꼈을 때 그게 더 함정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게 바로 21년이 87년 토끼띠한테 주는 어떤 운명적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 지금 그 토끼띠 34신 분이 20년에 그만두셨을 경우 이때 이제 네네 취업이 이제 21년도에는 괜찮나요 지금? 그때 요때는요 예. 그만두게 되면 바로 또 기회가 있습니다. 20년에? 예. 근데 이때 안 하고 만약에 요때 좀 오라가는데 좀 더 있다가 몇 년 좀 있다가 좀 할래요. 그러면 이때 하면 잘 안 돼요. 만약에 20년에 그만두시고 싶으시면요 올해 또 기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올해 하셔야 돼요. 네. 내년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내년 상반기 때 그만두신 분들은 그럼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반기나 해가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때 하반기, 21년 하반기 정도에 기회가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진급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진급이 잘 되기 좀 힘들죠? 진급 될 사람은 이때 되는 거예요. 올해 20년. 예. 그때 이제 올해 20년이 되는 것들은요, 어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제 어떤 일도 많이 받냐면 20년에는요. 그러니까 무슨 포상 같은 거 받는 거 있잖아요. 뭐 표창도 받고 포상도 받고 어디 경진대회에서 뭐 나가서 1등도 되고 아니면 내가 했던 결과물, 레포트를 쓰거나 어떤 내가 했던 보고서 이런 것들이 윗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아요. 얘 누구야? 괜찮네? 얘 어디 기획실로 어디 뭐 중요한 보직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승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20년에. 20년에? 네. 그러면 그 21년에 네. 이동 같은 경우는 직장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미뤄야 되는 거겠네요. 이때 21년에 변동이 일어나는 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징조예요. 그 다니던 직장은 그냥 계속 다녀야 되는 거지. 네. 중간에 내 뜻대로 뭘 움직이겠다고 하는 거는. 그 이동 변동이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듯이 다른 A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B라는 회사로 내가 옮길까요? 어떨까요? 그런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은 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선택은 나빠질, 안 좋은 선택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21년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바꾸는 걸로 인해서 네 인생이 꼬이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직 같은 경우도 이때 하는 건 괜찮다. 20년에. 근데 21년에 하는 거는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창업하는 시기도 선생님 창업도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직장을 잘 다니는 사람이 창업하는 거잖아요. 이건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는요,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안정이라는 말은 계속 다녀라. 네. 창업한다는 큰 변화를 주라는 얘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내 선택이 큰 변화를 주는 선택은 안 좋은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함정이라는 것들이고 삶의 왜곡이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정이 변해갖고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내가 창업하고 싶으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 회사를 그만두거나 창업하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커다란 실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는 시기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때 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큰 좋은 조건이 아닌데도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피해서 하시라. 남자고 여자고. 다만 이때 가능한 분들은 있습니다. 충년에는요. 일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일간이 갑이라든가 무라든가 경일 경우에는 이게 천을기운을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이라면 이 충년보다는 인년에 하셔라. 이때는 뭐 꼭 급하다고 약혼 정도만 해놓고 실제 결혼식은 인년의 기운을 받아서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30대에. 그분들도 그냥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올해도 20년도 안 좋고 21년도 경기는 안 좋을 텐데 유지를 하면 그래도 좀 나아지나요? 유지를 하는데요. 네. 유지뿐만 아니라 축소 유지가 필요한 거야,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규모를 줄이라는 게 뭐냐면 규모를 줄여라. 줄이는데 아이템을 줄이는 게 있고요. 또 직원을 줄이는 게 있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평소에 직원을 20명을 두고 있다. 그러면 10명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라. 그러면 아이템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축소해서 넘어가라. 네. 절대로 확장하지 마라. 확장은 정말로 힘든 시절을 갖다가 만드는 거다. 축소를 하는 건 좋은 건데 선생님 확장은 뭐 하긴 힘든 것 같고 그대로 유지하기에도 좀 힘든 거예요. 축소 정도 유지가 가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축소하면서 아니면 최소한 네.
줄이지 못할 거는 절대 늘리지 마라. 예, 예. 늘리는 거는 네. 정말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이 낫다 이거예요. 그래도 지금 늘리지 마라. 이 큰 변화나 확장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에 변화를 주고 확장을 준다는 것은 실패의 규모를 키우는 거예요. 네. 또 손실의 규모를 키우는 거고, 뭐랄까 후회의 규모를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삶에서의 왜곡이다, 인생의 함정이다. 또 잘못된 길로 오라고 하는 유혹의 힘이 강한 게 지금 토끼띠한테 2021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선생님 34세 내신 토끼띠 분들은 21년도에는 좀 조용히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잘. 수많은 유혹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유혹과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바꾸지 말고 웬만하면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되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견뎌야 돼요. 그 주변에서 권유가 많아요, 선생님? 주변에 변동이 많을 거예요. 변동이요? 예, 사정이 많고. 그래도 일단은 성질 죽이고 견뎌라. 그러니까 매사가 내가 성질대로 하고 내가 뜻대로 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예. 내 뜻에 안 맞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견뎌야 될 시기가 있는데 21년은 지금은 참고 견뎌야 된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내가 못 참겠다 하더라도 지금은 참고 견디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1987년생 토끼띠의 2021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